충청남도 지역의 핵심 도시이자 우리나라에서 교통이 가장 발달한 도시. 우리말로 크고 넓은 밭이라는 뜻을 가진 대전에 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길바닥에 뭔가가 마구 널브러져 있다는데요. 대체 뭐가 있다는 건지 몹시 궁금하던 그때, 저건 뭐죠? 초대형 감자칩 같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니 방석 같기도 한데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궁금한 건 해결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기 밖에 저기 널고 있는 게 저게 다 뭐예요? 그건 다 소가죽이죠. 소가죽이요? 예, 그건 말리는 과정이죠. 말린다고요? 네. 아니 왜 말려요? 그건 이제 북 제작하기 위해서 말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를 만들고 있는 김관식 악기장. 사물놀이나 농악놀이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북과 장구인데요. 선조들의 옛 방식 그대로 66년간 3대째 대를 이어 전통 타악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일상 보고 배우는 것은 북장구 이외에는 없었으니까. 어떤 때는 이 북통 장구통 갖고 놀다 보면은 혼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북통 안에 들어가서 또 놀 때 그러면은 북통이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해초리도 맞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북과 함께 성장했다는 김관식 악기장. 인생의 희로애락 역시 북으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군요. 66년 경력에 전통 북 만드는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더니 화지장화의 고무장갑 차림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더니 거무죽죽한 무언가를 밀기 시작하는데요. 가지고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염분을 제거해야 돼. 염분을 제거를 세척을 하루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털 제역 처리하기 위해서 또 2, 3일 석회물에 담굽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이 무드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털을 제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소가죽이라는 말씀. 가죽이 좋아야만 악기의 소리도 좋아질 수 있다 보니 장인이 직접 하나하나 손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가죽을 만들려는 장인의 고집. 순수한 황소가죽, 그것도 종자소가죽이면 더 좋고, 기왕이면은 한 5년 이상 무겁고 또 겨울가죽이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죽의 두께를 고르게 하는 무드질을 마무리하고 세척까지 끝내면, 우와! 이게 바로 장인의 손을 거친 질 좋은 소가죽이 탄생한 장면인데요. 쉽게 볼 수 없는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통가죽. 한 마리 그냥 원형 가죽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앞다리, 뒷다리 같은 좀씩 나가 있죠. 근데 이곳이 가상의 그 뒷다리 부분 뽀짝뽀짝 나온 데는 잘라낸 거죠. 북은 이제 원형으로 제작을 해야 되니까. 북면이 되려면 동그란 모양은 필수. 큰 가죽 안에 원형판을 여러 개 넣고 또 넣는데요. 요리조리 바꿔가며 자리를 다 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조금은 좀 머리를 써가지고 한 개라도 더 내려고 그러는 재단을. 좋은 가죽을 조금 더 낭비하지 않으려는 장인의 노력. 두꺼운 가죽을 실수 없이 자르는 것도 장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재단한 소가죽은 해가 좋은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데요. 햇빛 아래서 보니까 진짜 질이 좋아 보여요. 바닥에 널어두는 것도 되게 정성껏 하시네요. 근데 이게 고성에서 만든 거를 왜 밖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니까. 아니, 원래 이제 꿰매서 말리는 게 있고, 또 이렇게 펴서 말리는 게 있고, 북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배 부분, 엉덩이 부분, 앞뒷다리 부분, 이것이 짝짝짝 나눠져 있어요. 이제 북의 소리는 잘 제작을 한다고 해도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같은 부위 그걸로 제작을 해야 그 소리의 그 격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가죽의 부위마다 나는 소리가 다르다니 수없이 많은 가죽을 만져보고 두드려본 장인만의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풍기는 왜 마당으로 꺼낸 걸까요? 한 30도 넘어버리면 이 가죽 말려주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가죽이 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주면 염려가 없고 더 잘 마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얼마나 말려요? 이건 내일까지만 요 기후대로만 보존되면은 내일 저녁까지 말리면 다 말라요. 햇빛과 온도 이 두 박자가 잘 맞아야만 내구성 좋은 가죽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잘 마른 가죽을 가지고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가죽에 원형 철사를 넣고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북에 몸통 양쪽에 들어갈 가죽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장인이 완성할 북은 어떤 북일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거는 이 쐐기북이 농악놀이, 사물놀이 할 때에는 이 쐐기북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북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쐐기북이랍니다. 사물놀이나 농악놀이에 사용된다는 쐐기북. 가죽을 실로 꿰매줘야 하는데 너무 세게 뚫으면 가죽의 구멍이 커지고 반대로 살살 뚫으면 구멍이 안 뚫리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다음은 이제 그 생가죽을 철사 링에다가 이렇게 이제 꿰매서 말리게 되죠. 말르면은 이와 같이 휘어지죠. 철사기 때문에 가죽이 워낙 이 팽창을 많이 해주니까 이 철사가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랐다라는 증거죠. 어르신 이게 근데 엄청 딱딱해요? 이걸 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 생가죽 갖다가 꿰매서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딱딱해져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놈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갔다가 꺼내죠. 이걸 또 다시 물에 불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 메우기 하려면 이대로는 북을 메울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가죽 만드는데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손길을 거쳐야만 하는 정성의 과정. 잘 말렸다가 다시 물에 담궈뒀던 가죽을 꺼내오는 김관식 악기장. 가죽은 어떤 상태로 변했을까요? 이게 원래 말랐으면 이렇게 아까보다 돌아갔죠. 근데 요걸 이제 잡아가지고 마른 거는 안 잡혀져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잡히지. 오, 확실히 햇볕 아래에서 딱딱하게 말라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모습. 수분을 머금어 촉촉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죽이 저렇게 촉촉할 때 구멍을 뚫어두는 거래요. 가죽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못이 박힌 부분에 맞춰서 구멍을 뚫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가죽이 촉촉한 상태라 쉽게 찢어지다 보니까 적당한 힘을 줘야 되는데요. 이게 엄청 어렵대요. 이제 북통에다가 가죽 메우기 할 때 끈을 끼우잖아요. 끈을 끼워야 돼. 아까 만드는 끈을 끼워야 되니까 그 끼울 구멍을 지금 본지로 만드는 거지. 북면이 완성되면 조각조각 잘라붙인 북통을 함께 가져오는데요. 가죽은 이 시간을 위해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 만들기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북 메우기 차례. 얼마나 평평하고 팽팽하게 잘 메워주느냐에 따라 북의 소리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엄청 진지하게 변했어요. 그니까요. 아니 지금 보이는 저 소가죽 끈 있죠? 저게 다 손수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많이 당겨질수록 소리가 좋다가 보니까 이 작업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래요. 오.
드디어 북을 다 메웠나 했더니 낯선 기계 앞으로 온 악기장. 좋은 북을 만들기 위해서 장인이 특별히 들여온 거라고 하는데요. 바로 북을 한 번 더 압축해주는 기계. 기계가 한 번 꾹 누르고 나면 평평했던 끈이 느슨해집니다. 사람 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가죽은 팽창해질수록 좋고, 아까 제가 땡기만 치도 당겼는데 지금 누르니까 끈이 얼마나 이렇게 여유가 또 많아져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더 팽창하게 당겨주기 위해서 여기다 눌러서 끈을 또 쪼아주는 거예요. 완벽한 소리를 내는 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변화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악기장의 전통 북. 그렇다 보니 북의 소리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는군요. 북 소리가 과거에보다는 더 좋아졌다. 아버님이 더 잘 만들고 못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사람의 그 소리에 이제 사람으로 당겨가지고 소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그 누르는 기계를 고안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눌러서 다시 또 이렇게 당겨주면은 과거보다 소리는 많이 좋아진 거죠. 기계는 압축만 해줄 뿐 다시 한번 악기장에 손을 거쳐 느슨했던 끈이 팽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단단히 끈을 묶어주고 나면 이제 또 쪼아주고 하니까 소리가 단단하면서도 울림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민족성과 꼭 닮아있는 소리입니다. 하루 정도 햇빛에 말렸다가 그늘로 또 하루 놔두면은 소리가 훨씬 더 좋아지죠. 다양한 종류의 북은 물론이고 장구나 소고 등 전통 타악기를 만들고 있는 김관식 악기장. 66년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29살 때일 것 같아요. 그 바덴바덴에서 그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세울 꼬레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울 올림픽 유치 확정 짓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순간 제 머리 스치에 지나간 것은 그겁니다. 야, 이때다. 이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북을 제작을 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세계인들한테 보여주고 이 큰 북 소리 좀 들려주자 하면서 저는 주위 사람이나 가족이나 전체 아무도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반대를 했지. 근데 저는 거기 굴하지 않고 그냥 뭐 미치고 사랑하고 해서 2년 6개월 만에 제작 완성을 1987년 4월 25일 날 완성을 합니다. 2년 반 만에 완성한 김관식 악기장의 북은 88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상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뜨겁게 받았는데요. 전통 방식은 없앨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아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좀 고생을 좀 해가면서 배우라고 제주도로 보냈고,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4대, 제가 3대입니다. 이제 4대를 하고 또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북과 함께 해온 66년 인생. 전통 타악기를 계승하며 더 큰 울림을 주는 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애쓰는 김관식 악기장. 당신이 만든 북에 담긴 울림은 대대손손 더 크게 그리고 더 오래 울려 퍼질 겁니다.